아 진짜 캐나다는 카드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다 나갔어. 무슨 일인지. 그래서 그냥 아마존에서 주문하려고 합니다. 한두 시간 돌다 힘들어서 들어가고. 캐나다 알렉스? 한국어로.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제가 저녁 먹고 제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지금 취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력서를 한 300장 이상 넣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300장 이상 넣었고 면접을 뭐 꾸준히 보고는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력서를 넣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곳에 넣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뭐 퀄리티 엔지니어 이런 쪽을 넣고 있는데 업계가 엄청 다양해요. 엄청 많은데 사실은 지금 하는 거랑 관련된 것만 넣기에는 너무 회사가 몇 개 없고 또 점점 확장돼서 이력서를 넣다 보니까 진짜 뭐 관련 없는 데까지 넣고 사실은 뭐 제가 면접을 본 데만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뭐 게임 회사, 뭐 칩, AI 칩, 전자, IT 다 관련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비슷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잡오퍼를 받은 게 아직 없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3년 만에 이직을 하는 건데 이 상황이 3년 뒤, 4년 뒤에도 올 것이며 제가 은퇴를 하기 전까지도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한 달, 두 달씩 너무 스트레스가 오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아예 업계를 바꿔서 캐나다에서 취업이 잘 된다는 헬스케어로 내가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지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카페 나가서 다음 주 면접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네 친구를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도 같이 만났고요. 근데 공교롭게 그 두 명이 헬스케어에 종사하고 있고 둘 다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호사를 해야 되나 그런 말을 했었는데 간호사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취업할 당시에 엄청 취업이 안 돼 이런 상황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캐나다에서 헬스케어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취업 깡패란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간호사를 한다면은 이직 준비나 이렇게 회사에 300장 넣고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업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간호사 쉽지 않죠. 환자들 보고 제가 그 친구한테 오늘 물어봤던 게 그럼 너 시체도 봤냐 했더니 그저께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무섭긴 합니다만 그래서 반 장난 반 진심으로 제가 간호사가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챗GPT랑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다시 만나서 반가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요즘 취업 준비하고 뭐 면접 보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어. 와,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구나.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혹시 면접 준비나 구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그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 내가 요즘에 취업이 잘 안 돼서 간호사 되는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 아, 그렇구나. 간호사도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직업이니까 관심이 생겼다면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혹시 캐나다에서 간호사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맞아, 내가 물어보려고 한 게 그거야. 나는 지금 온타리오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간호학교가 4년 과정인데 이미 학사가 있는 사람들은 2년인가 정도만 수업만 듣고 학위를 준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 그거 뭐 엑셀레이터 아니면 뭐 세컨 엔트리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래? 물론이지.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바로 그 Accelerated BSN 혹은 Second Entry Nursing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 학위로 인해 일부 기본 과목을 면제받고 핵심 간호 과목들만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돼서 보통 2년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간호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마치면 RN 자격 시험 NCLEX RN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온타리오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꽤 많으니까 관심 있는 학교가 있으면 알려주면 더 자세히 알려줄게. 근데 너가 방금 2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몇 학기인 거야? 보통 Accelerated BSN 프로그램은 약 5학기에서 6학기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여름 학기까지 포함해서 쉬는 기간 없이 연속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2년 정도의 기간 안에 학위를 마칠 수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선수 과목들이 있다고 들었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 Accelerated BSN 프로그램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필수 선의수 과목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생물
생물학, 화학, 그리고 통계학 같은 과목들이 필요해요. 어떤 학교는 심리학이나 인체 해부학, 생리학 같은 과목도 요구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 과목들을 일정한 성적 이상으로 이수해야 해요. 근데 내가 학사는 있긴 한데 간호 혹은 헬스케어랑 관련된 수업을 들은 게 단 한 개도 없거든. 굳이 찾아내자면은 대학교 1학년 때 들은 대학 화학 그거 하나 정도인데 그런 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학에서 들었던 화학 과목이 보통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초화학이나 일반 화학 과목이라면 선이수 과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다른 관련 과목이 없다면 나머지 필요한 선이수 과목들을 추가로 이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강의나 단기 과정을 통해 필요한 과목을 충족할 수도 있으니까 토론토에 있는 우리 집이 지금 칼리 지역 근처거든. 이 근처에서 가까운 학교 3개 정도만 비교해봐서 그 3개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선수 과목들 그리고 실제 내가 그 학교에 지원서를 넣는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줘. 토론토 칼리지 지역에서 Accelerated BSN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학교들을 살펴보면 세네카 폴리테크닉, 조지 브라운 컬리지, 그리고 요프 대학교가 있어요. 일단 세네카 폴리테크닉 Emergency Nursing Program, 선이수 과목, 생물학, 화학, 통계학, 심리학 등 지원 준비물, 영어 능력 증명서, IELTS 또는 TOEFL, 그리고 자기소개서 등이 필요해요. 즉 4년 과정을 전부 다니지 않고도 2년 만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학교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가 경쟁이 되게 세다고 들었거든. 맞아? 왜 그런 거야? 맞아요. 경쟁이 꽤 치열한 편이에요. 그 이유는 먼저 이 프로그램이 이미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많은 지원자들이 좀 더 빠르게 간호사 자격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간호사 수요가 꾸준히 높아서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도 이유 중 하나죠. 또 프로그램 정원이 제한적이라 지원자들 중에서 높은 학점과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 선발하게 되어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럼 내가 지원한다고 될까? 나는 지난 15년 동안 간호랑은 전혀 가까워진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물론 최근에 간호나 헬스케어 관련 경험이 없더라도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어. 대신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 좋아. 예를 들면 기존의 학사학위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이 간호 분야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혹은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나 열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이수 과목을 미리 준비해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무엇보다도 간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을 잘 전달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그 전에 일단은 그 엑셀레이트 프로그램 거기 지원하려면은 지원하는 순간에도 요구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 아까 너가 말한 뭐 바이오 어쩌거나 뭐 그런 종류는 뭐가 있을까? Accelerated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 요구되는 대표적인 선이수 과목들은 보통 다음과 같아요. 생물학 바이올로지, 인체 해부학이나 생리학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인체 구조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화학, chemistry, 일반 화학이나 유기화학이 요구될 수 있고 기초적인 화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통계학, statistics, 간호학에서 연구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심리학, psychology,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과목 중 하나죠. 이 외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영어 작문이나 사회과학 관련 과목을 요구하기도 해요. 관심 있는 프로그램의 입학 요강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를 들어야 되는 거야? 보통은 대략 한 4에서 5개의 주요 선이수 과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생물학, 화학, 통계학, 심리학,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작문이나 인문사회 과목 정도가 포함될 수 있죠.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필요한 과목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선수 과목을 어디서 들어? 나 지금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고 싶거든. 회사에 다니면서 준비하신다면 온라인 강의나 파트타임으로 들을 수 있는 코스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에서바스카 대학교처럼 온라인으로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는 대학들도 있고 조지 브라운 컬리지나 센테니얼 컬리지 같은 곳에서도 온라인 또는
야간 강의를 통해 필요한 선이수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유연한 학습 옵션을 활용하면 일하면서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냥 지금 회사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학교 지원해서 입학하면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온라인 강의로 선이수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필요한 학점을 채우고 그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 나중에 지원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원서 준비 기간 동안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도 차근차근 준비해두면 나중에 한결 수월하게 입학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할게요. 선수 과목들 과목당 비용은 얼마나 들어? 그리고 본과에 입학을 하면 2년을 다니는 건데 그래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는 얼마 들어? 선이수 과목 같은 경우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과목당 약 $500에서 $1,500 정도가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본과인 Accelerated BSN 프로그램에 입학해서 2년 동안 총 6학기를 다니게 되면 연간 학비가 약 $20,000에서 $30,000 정도로 예상되고 따라서 2년 전체 학비는 약 $40,000에서 $60,0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학비가 그렇게 비싸?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학비가 조금 더 합리적인 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은 연간 학비가 약 $7,000에서 $10,000 정도로 책정되기도 해요. 물론 학교와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인 학비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이나 정부 지원금 같은 재정 지원 옵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 챗GPT랑 같이 리서치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그 빨리 졸업하는 프로그램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선수 과목을 들어야 하고 6개 정도 들어야 하고 그거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온라인으로 그거 듣고 어플라이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챗GPT랑 질의응답을 해보면서 갈 길이 또 너무 머니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를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잖아요. 반 정도 했단 말이죠. 2년 동안 반 왔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단 시작한 건 끝내야 된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더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조지아텍 온라인 석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수 과목을 듣는 프로그램을 파트타임으로 또 한다.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간호학교 2년짜리 들어간다. 졸업을 하면 제가 40살이 되겠죠. 그럼 40살에 간호사 1년 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한 10년 또 다니다가 갑자기 암울해졌어. 아무튼 네 이런 저도 오늘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친구 내일 모레 만나니까 또 한 번 더 업계 상황을 물어보고 하라고 할지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력서를 엄청 많이 넣고 면접도 봤는데 되는 데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뭐 나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나이에 뭘 해야 된다 이런 압박도 좀 없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지난주에 면접을 많이 받고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결과가 슬슬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연봉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원이 받는 돈은 다 진짜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한 곳에서 일을 열심히 업계의 경력을 쌓는다고 해서 그렇게 연봉이 막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 월급쟁이 받는 돈이 똑같아. 그러면은 그 안에서 다른 거를 누릴 수 있는 거면 좋은 거잖아요. 제가 간호사 같은 걸 한다고 하면은 헬스케어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기 또 이렇게 뭐 유니언이며 연금 이런 게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그게 더 늦게 들어가지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한 분야에서 한 잡 타이틀로 계속 일을 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완전 다른 곳으로 가면서 또 얻는 재미나 그런 경험의 만족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간호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근육 이름, 뼈 이름 이런 걸 알면서 평생 알지 못하는 그런 학문을 그냥 지금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은 뭐 헬스케어나 의학 쪽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죽었을 텐데 이렇게 경험을 또 해보면은 죽기 전에 그런 것도 알고 나서 죽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뭔가 경험적인 측면으로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고용 안정이 엄청 탄탄한 일이기 때문에 졸라 빡셀 듯. 제가 의학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언젠가는 슬기로워질 전공의 생활도 재밌게 봤고 스리생도 항상 지켜보고 또 어렸을 때 외과 의사 봉다리부터 쭉 의학 드라마를 봐서 간접적으로 의학 드라마 많이 봐서 알잖아요.
피도 많이 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봉사 정신이 있지 않으면은 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일요일 밤이라서 8시거든요. 일요일 8시.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가 떠 있습니다. 씻고 잘 준비하고 다음 주도 잘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오늘도 월요일이 밝았고요. 오늘은 콜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제를 했던 회사에서 짧은 콜을 하자고 연락이 왔고요. 근데 콜을 딱 15분짜리를 잡아놨더라고요. 15분 동안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접 끝났고요. 뭔가 좀 허접했어. 뭔가 돗대기 시장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갑자기 미팅하다가 인터넷 이거 브라우저 꺼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뭔가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약간 의욕이 없는 상태였어.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다음 단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면접 방금 끝났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지 이거 약간 진짜 스캠 아니야? 이상한데 이거 약간 스캠 같은데. 아닌 것 같게. 직원이 많은데. 자, 다음 날짜 다음 면접을 선택해보자. 좋은 소식 하나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안 좋은 소식은 지난주에 면접 봤던 것 중에 무슨 페이먼트 관련된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일주일 돼도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떨어진 거 맞거든요. 근데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아침에 메일을 보냈고 떨어진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2개 연속으로 봤던 면접이 있어요. 칩 만드는 곳. 이제 그 페이먼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칩 만드는 곳이 유일한 1순위 가고 싶은 회사가 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통과를 했고 마지막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면접을 보게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테크니컬 인터뷰라서, 근데 보통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뭐 코딩 면접이다, 뭐 테크니컬 벌발 인터뷰다, 어떤 걸 하는지 알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45분 시간 동안 반반을 써요. 코딩도 시키고 말로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마지막 단계에도 테크니컬 인터뷰를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코딩 준비도 더 잘 해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마지막 단계라 하면은 뭐 인성 면접이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끝까지 잘 해야 한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미시사가 회사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안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온사이트, 그러니까 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편도 1시간 반이더라고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메일은 안 보냈는데 지금 그 면접을 앞둔 회사한테 금요일도 가능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날 잡히면은 자동 탈락인 거고, 혹은 금요일에 인터뷰가 하나도 안 잡혔다 그러면 그냥 놀러가는 기분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깼어요. 이거 면접 결과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금요일날 면접 보고 캠핑으로 바로 갔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캠핑 갔는데 그동안은 잊고 있다가 집에 오니까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결과를 빨리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진짜 암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붙었다. 그래서 이거만 보면은 합격이고 그냥 뭐 여기 가야죠. 다른 데 갈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힘든 게 지금 동시에 회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바빠요. 면접 준비도 해야 되는데 회사 일도 지난주에 면접이 좀 많아가지고 좀 슬렁슬렁했더니 이번 주에 많이 쌓여가지고 그것도 해야 합니다.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이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어. 이거 진짜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진짜 잘해서 통과해야 돼. 그리고 다행인 거는 면접을 몇 번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대충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런 걸 얘기해주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연습을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또 코딩에서도 미비했던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따로 또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오늘 수요일입니다. 점심시간 밥 먹으러 가고 있고요. 토론토 날씨 개별로예요. 오늘 이번 주에 흐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 왔다가 멈췄는데, 비가 오면은 보통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기는커녕 습하기만 해. 오늘도 판보이 맞고요. 아니 여기 한식을 잡채, 제육볶음, 불고기밥,
이런 게 있네요. 아, 오늘 샐러드 먹기 진짜 싫다. 오늘은 샐러드 말고 다른 거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봅니다. 오늘 점심으로 샐러드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진짜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먹으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떡볶이와 김밥을 먹지 않을까. 후다닥 가서 사서 집에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먹어야겠다. 제 점심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면접을 보고 바로 캠핑장으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파이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 더 남았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에 또 봅니다. 또 일주일 있다인 금요일에 보게 됐고, 다행이죠. 떨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준비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압박을 갖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아저씨가 프린서플 엔진이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그건 그거대로 바쁜데, 회사에서 제가 원래 일하던 부서가 있고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파트타임으로 도와주는 거를 들어가게 됐어요. AI 하는 건데. 근데 괜히 들어갔나 봐요.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뭔가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회사 일이 늘어났다. 면접 좀 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도 뭐 몇 개 잡혀 있는 게 있고 해서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취업 준비를. 왜냐면은 떨어지면은 좀 현타가 와서 계속 꾸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100%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건 100%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되고 싶은 회사이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100%라고 지금 준비를 힘을 빡 줘서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할 시간 있고 내일 준비할 시간 있고 그 다음날 면접이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2세션이 있었는데 하나를 못 받고 하나 잘 봤다 그랬어요. 하나 70점 하나 90점인데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원래 한 번 더 봐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좀 못 봐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해서 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간당간당한데 한 번 더 줘보자 라는 중 느낌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배고파서 화가 났었나봐요. 밥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배고팠나? 그렇네. 아침 일찍 먹었는데. 수박 사러 왔습니다. 사이즈 상관없이 가격 똑같아요. 그럼보다 제일 큰 거 집어야지. 여러분, 수박 맛있는 거 고르는 거 아시죠? 이게 작아야 합니다. 이게 작아야 더 맛있는 겁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맛없다. 너를 사겠다. 여러분, 수박 들고 집 가고 있는데 개 무거워. 이거만 들고 나왔거든요. 가방 받을 거 그랬나봐. 가까워서 그냥 쉽게 올 줄 알았는데 캐나다 수박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이거 떨어뜨리면은 진짜 개 망했다라는 생각했는데 안 떨어뜨리고 잘 왔고요. 가서 잘라놓고 냉장고 넣었다가 샤워하고 나와서 차가워진 수박을 먹겠다. 여러분, 점심 먹고 나왔습니다. 저는 밥 먹고 나오면서 간식을 많이 샀습니다. 제가 내일 면접이거든요. 지난주에 본 회사의 마지막 면접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샀던 세트를 똑같이 샀고요. 합격 기원. 날씨가 처지니까 잠이 엄청 와. 저는 밴쿠버가 물어본 거 아니지만 밴쿠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도시에 살아서 그런 것도 있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면접을 이 시간에도 봤단 말이죠. 똑같은 시간이네. 지난주 금요일에 11시 뭐 1시 이렇게 면접을 보고 저녁 때쯤 퇴근을 해서 캠핑을 갔었단 말이죠. 오늘도 11시 15분에 면접이 있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고요. 이게 진짜 파이널이래요. 이게 진짜 파이널이고 이게 진짜 파이널 테스트다. 그래서 근데 긴장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파이널 때 긴장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거 통과하면은 뭐 다음 주에 또 뭐 얘기가 나오겠죠.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딩 연습도 많이 했고 전에 봤을 때도 45분짜리 세션 2개를 봤는데 그 안에서 질의응답도 했고 코딩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마지막 세션도 비슷한 거라고 해서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때 봤던 거를 기반으로 비슷하게 연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면접 한 20분 정도 남았고요. 한 번 더 싹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을 먹어야겠다. 파이팅! 끝났습니다. 45분 면접이었고 3분 남기고 끝났고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코딩 연습을 졸라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코딩은 없었고 말만 하는 인터뷰였다. 근데 느낌이 좋아. 왜냐면은 인터뷰어가 마지막에
하이링 매니저한테 얘기할 거고 너 결과 곧 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좋은 피드백을 준다는 거 아닌가? 리크루터한테 메일 해야겠다. 점심 먹고 산책 좀 하다가 집에 들어왔고요. 이제 금요일 오후인데 오늘 캠핑 갈까 하다가 날이 너무 좀 습한 것 같아서 오늘은 참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2주 뒤에 캠핑을 가기로 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오늘 본 면접과 다음 주 업데이트, 지금 또 취업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취준을 거의 한 5월 초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 일단 오늘 본 면접은 이 회사는 처음에 HR 콜, 그리고 하이어링 매니저, 그리고 2개의 기술 면접,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면접이었고 오늘이 파이널이었어요. 제가 오늘 면접 본 사람은 옆 부서 사람이고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한테 면접관을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45분 내내 질문만 했었고요. 뭐 나쁘지 않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촉이라면 잘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예전에도 항상 무난하게 넘어갔은 것 같은데 파이널에서 떨어진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그 사람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오늘 오후 혹은 다음 주 초쯤에 결과를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인터뷰가 쭉 있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진짜 많이 넣거든요. 제가 상상도 못하게 많이 넣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력서를 막 수정하냐? 수정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넣는 회사마다 요즘 느낀 건 뭐냐면은 회사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달라. 뭐 어디는 막 진짜 UI 테스트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백엔드 테스트만 하는 데도 있고 업계가 완전 달라서 그 도메인 놀리지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다음 주 면접 보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곳 한 군데, 그리고 인공위성 만드는 곳 한 군데가 있고 또 하나는 메디컬 디바이스, 또 하나는 글라스 하는 곳이 있고 총 4군데의 콜이 잡혀 있습니다. 뭐 여기는 1차인데도 있고 2차인데도 있고 3차인데도 있어요. 뭐 파이널은 아니다. 근데 각각 면접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아마 다음 주에 있을 면접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그 3차 면접인 곳은 제가 옛날에 뭐 글래스, LCD, 뭐 파이버 옵틱 면접 본다고 했던 곳인데 거기는 제가 안 쓰는 툴을 요구하는 곳이라서 그거를 환경 설정을 좀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도 좀 하고. 완전 그 툴을 써본 적은 없지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면접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되게 프레셔가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하는 거고, 오늘도 사실은 제가 코딩 면접이 있을 줄 알고 지난 2-3일 동안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자신감도 생겼어.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외우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잘 몰랐던 거라서 그걸 좀 개발하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이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걸 몰랐는데 어떻게 그 중간중간에 통과를 했는지. 다음에 하는 것도 주말에 공부할 건데 이게 또 당장은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면접에 사용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할만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면접이 끝나기 때문에 좀 릴렉스 하면서 TV도 보고 그럴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주도 잡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여러분들께 어디 합격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쉽다. 하지만 다음 주에 오늘 면접 본 곳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도 면접이 쭉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무언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면접 본 데서 합격 레터가 나왔다. 보통은 뭐 잡 오페 몇 개 받아서 컴피팅 시키고 샐러리 올리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지친 상태라서 그냥 받는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데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연봉을 경쟁시켜서 올리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게 뭐 합격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 오늘 본 회사가 지금 1순위이기 때문에 되면 바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놀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잘 보내셨나요? 요즘 취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부터인가 온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30도를 넘어. 진짜 더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진짜 외출 안 하고 집에서 에어컨 계속 틀고 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 오늘 사실 아까부터 매일 계속 보고 있어. 오늘 오퍼는 안 나와도 결과가 좋다, 이제 다음 주에 오퍼 갖고 올게 라는 메일을 받고 싶은데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다. 화이팅!